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목요일 CPI가 발표되었었죠. 그리고 저는 수요일 영상에 CPI 예측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무려 160분 정도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때 CPI는 6.5%로 발표되었고 나스닥은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댓글 중 6.5%의 0.5% 상승은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가장 근접했던 댓글이 바로 조원진님의 댓글입니다. 조원진님은 이 영상 보시면 영상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제 카톡 링크 클릭 후 저에게 카톡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예측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정된 댓글이나 목요일에 작성된 댓글은 수치를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제가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좌 공개 사진은 어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어플이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켜지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손실이 줄었을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볼 수 있는 패턴 그대로입니다. 바로 전약 후 강입니다. 시장 초반에 약하게 시작했다가 시장 후반에 강하게 마감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몇 달 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증시의 힘입니다. 최근 증시의 힘이 몇 달간에 다르게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걸 S&P 500 기업들의 이번 주 일주일 퍼포먼스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어제 맵이 아닌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의 퍼포먼스입니다. 빅테크, 반도체, 기술주가 큰 반등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와 가치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자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지금 뭔가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의 주봉 차트를 봅시다. 진짜 어쩜 저리 이쁘게 계단식 하락을 보였는지 저 구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구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차트를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뭔가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면 왠지 하락할 것 같은 불안감도 들고, 아니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으니 왠지 이번엔 지난 쌍바닥 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지금 딱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자니 대체 지금 사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마치 160명이 참여한 CPI 수치 및 나스닥 예측을 거의 모든 분들이 실패한 것처럼 역시 이렇게 실시간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대체 지금이 상승을 시작할 초기 단계인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 부딪혀 결국 찐 바닥을 보일 건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비관론자들의 시선에서는 하락 추세선에 부딪혀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며 결국 경기 침체와 함께 찐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관론자들의 의견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찐 바닥은 경기 침체 그 어딘가에서 형성되었기에 아직 찐 바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죠. 반대로 낙관론자들은 현재 역 헤드앤숄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하락 추세를 그리고는 있었지만 지지 구간이 드디어 새로운 저점이 아닌 지난 저점보다 위에 지지되면서 이건 상승장의 초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다우가 가장 먼저 하락 추세를 이번에 끊었고 그 다음은 S&P 500일 것이고 그 다음은 나스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 정답을 알 수 없으니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사진을 보고 저건 오리야, 아니야 뭔 소리야 저건 토끼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뷰를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숫자가 6으로 보이고 반대편 시각에서는 숫자가 9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소득, 건강, 행복에도 다 적용됩니다. 잠시 소득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기업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사업을 적용해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메가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내가 사먹는 이 아메리카노가 2,000원인데 그렇다면 이 2,000원의 마진은 얼마인 거지? 또 여기 직원은 몇 명 정도 쓸 거고 그러면 월세는 어느 정도 나갈 거고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날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메가커피는 얼마 정도 순수익이지? 사업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떠한 소비를 할 때마다 이것의 수익 구조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잘 되는 이유, 즉 어떤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켰는지 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창업인지를 계산해본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20대 때부터 월 1,000만원 벌 거다 라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는데 그런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혀있으니까 제가 커피를 마시던 쿠팡에서 무언가를 사던 인스타에서 동기부여를 받던
어떠한 소비를 할 때마다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 저 사람은 대체 어떤 구조로 얼마를 벌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사업 아이템들이 하나하나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소비로 끝난다는 겁니다. 즉 주식시장의 뷰도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락장에서 결국 우상향을 보인 것도 지금처럼 지나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실시간으로 저 하락, 폭락에 속해 있었을 때는 모두 도망치고 사라졌었다는 겁니다. 그게 100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도 반복되고 있고 말이죠. 사람들은 똑같은 현재 상황을 보고 상승장의 초입 단계다, 하락 추세선에 닿았으니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두의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의견이든 상관없습니다. 돈만 벌면 장땡이며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승리한다, 이것에 베팅하고 제 소중한 투자금으로 마이너스 35%여도 타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확률 높은 투자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세월도 함께 투자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평단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세월을 투자하지 못할 것 같은 투자자들, 혹은 현재 현금을 많이 쥐고 더 떨어지길 바라는 투자자들은 지금 경기 침체도 온다고 하고 기업들의 EPS도 감소될 것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미국 주식 10년 동안 회복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지? 앞으로 미국 주식 10년 동안 회복 못할 겁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다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환율은 125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400원 위에서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 국내 계좌가 양전해서 현금 비중을 이제 늘린다면 영상으로 무조건 공유드리겠습니다. 공포지수는 어느새 63, 탐욕 구간입니다. 미국 증시가 거의 일주일 동안 쭉쭉 올랐으니 탐욕 구간에 들어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장은 또 어떠한 핑계를 대고 다시 공포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상승해서 극심한 탐욕으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 탐욕에서는 공포로 가게 되고 공포에서는 탐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 계좌는 깡통차게 되겠지만 말이죠. 자, 이제야 본격적으로 어제 시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증시가 후반에 강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2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둔화의 호재인 신호죠. 예상치가 4.3%였는데 실제 4%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좋은 호재가 또 나왔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인해 볼 텐데요. 이게 작년에 급등했다가 올해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놀래킨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상승으로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예상치가 60.7인데 발표치는 무려 64.6으로 발표되었고, 특히 집, 차량 등의 구매 심리가 상승하면서 경제가 진짜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한 연착륙을 하는 건가? 라는 희망을 키워준 겁니다. 현재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면 바로 미국 경제 연착륙할 수도 있다, 이걸 일정 부분 선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어제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핵심 내용만 공유드릴 텐데 먼저 JP모건의 실적 발표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CFO의 핵심 발언이 뭐였냐면 올해 실업률이 4.9%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를 하고 JP모건은 결국 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CEO의 핵심 발언을 살펴보면 올해 완만한 침체를 예상한다 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2.2%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입니다. EPS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매출이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3.25%나 상승했으며 CEO의 발언을 살펴보면 현재 금리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죠. 자기도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대형은행의 CEO도 모르는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맞추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입니다. EPS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죠. 주가는 그럼에도 1.7% 상승 마감했고요. 자, 대형 은행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인데요. 충당금을 대폭 확대해서 적립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경기 침체는 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미친 속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죠.
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아서 이자 수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 은행의 매출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처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바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약했고 보수적인 견해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소비가 강하지만 불안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첫 시작으로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가격을 20%까지 인하했는데 지금 이 수준이 딱 어느 정도냐면 바로 7,500달러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테슬라는 가격을 내려서 수요를 유지하고 수요가 유지되면 FSD를 활용해서 이번 위기를 어떻게든 버티려고 계획 중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무서운 계획이 뭐냐면 경쟁 전기차 업체들을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이 정도로 가격을 인하하면 테슬라 사지 누가 다른 전기차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테슬라는 이 가격 인하를 FSD로 어떻게든 이번 위기를 견디고 다른 기업들은 못 버티게 하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계획은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위기를 기회로. 테슬라는 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위기를 지금 다른 기업들을 죽이는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게는 위기가 맞긴 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단기 마진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아마 2023년 EPS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약 30%는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제 애플의 팀 쿡 CEO가 자신의 연봉을 작년보다 4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적 악화에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40% 이상 연봉을 줄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팀 쿡이 만약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면 연봉 줄이는 것에 동의를 했을까요? 지금 애플, 미국 지수 투자자들이 불안한 건 애플의 실적이 안 좋을 걸 알았기 때문에 현재 연봉이 줄어드는 것에 팀 쿡이 동의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두려움,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팩트셋에 따르면 당분간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은 원래 두려움, 불안감, 공포를 느끼면서 상승합니다. 지금도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심이 있지만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시장이 이 두려움, 불안감, 공포를 껴안은 채로 조금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하락 추세선을 맞고 하락할지 아니면 사실 이미 바닥은 찍었던 건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더욱 새롭고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을 때 모든 항공 운항이 정지되고 있을 때 증시는 그때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위기 역시 미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다. 글로벌 경제는 끝났다 라고 말했지만 경제가 많이 무너지면서도 결국 증시는 그 전에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가늘고 길게 최대한 오래 가는 게 좋은 투자입니다. 5줄 웅주비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가 되어 곧 찾아올 계좌 상승 구간에서 오즈를 하고 곧 끝날 현재 하락 구간에서 웅줍을 실천합시다. 이게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월요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